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 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드디어 벌을 받는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이 미소로 반겨주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드디어 벌을 받는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이 미소로 반겨주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드디어 벌을 받는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이 미소로 반겨주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드디어 벌을 받는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이 미소로 반겨주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 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드디어 벌을 받는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이 미소로 반겨주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 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드디어 벌을 받는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이 미소로 반겨주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강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말만 하는 친척 어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유독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가족들을 공포와 압박감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 곧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의견조차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내 말이 진리이고 당신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야? 그냥 무례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심리적 장애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중요성이나 논리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종종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그 사람의 진심이나 속정이 깊다는 이유로 용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가시돋친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후에 나중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과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입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분이니 내가 잘 맞춰드려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며느리에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4일 동안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짓밟던 상사가 연말평가 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까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결코 짓밟힌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이 정도를 베푸니 너는 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